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조원경입니다. 예, 조 교수님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면 네. 기획재정부에서 좀 오래 좀 관료 생활 하셨어요. 그리고선 현재는 유니스트 교수로 좀 일하고 계시고요. 유니스트에서 글로벌 산학협력센터 정도 맡고 계십니다. 글로벌 경제 또 디지털 경제 이 두 분야에 되게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참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메타버스의 미래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작년 10월에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이런 얘기했어요.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미래의 기술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타버스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메타버스 뭔지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조원경 교수님 디지털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메타버스는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계신지.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방이 있어요.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어 표현에 there is a elephant in the room 하면은 방에 코끼리가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수상쩍다 뭐 이런 얘기 말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끼리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 다리도 만지고 어떤 꼬리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그러죠.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CEO가 그랬어요. 이 코끼리처럼 이제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250명한테 물어보면은 250명이 다 답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공약수를 저희가 뽑아보면은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와 연결된 3D 가상세계. 근데 거기에서 뭐 경제활동도 발생하고 사회활동도 발생하고 뭐 그 체험 문화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가상세계다.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애플의 그 팀쿡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VR 뭐 가상세계 그거 뭐 하는 거로 하면 되지 또 그게 뭐 새로운 개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 그게 로블록스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 분신이냥 하는 아바타를 입고 거기에서 푹 빠져서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그게 몰입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봤었을 때는 이 팀 쿡의 메타버스의 모습하고 그 애들이 바라보는 메타버스가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타가 이제 원래 페이스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난 다음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잖아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메타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이룬 게 별로 없고. 근데 팀 쿡은 이제 자기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가상현실이라는 것, 증강현실이라는 것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증강현실에서 이제 글래스를 끼고 뭐 하는 뭐 AR, VR 헤드셋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신제품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들려고 그래서 저는 있죠. 여기에서 어떤 애플의 어떤 고도의 전략이 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로 가면은 이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웹 3.0이라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은 아직까지는 웹 2.0의 세계에서의 어떤 독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또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럼에 따라서 다른 어떤 뭐 웹 3.0을 추구한다든지 다른 웹 2.0 회사들도 이게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계속해서 게임 체인저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아직은 좀 멀리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추구하는 세상이 좀 멀리 있는데 나는 아직은 이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좀 어떤 수익도 챙기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빅테커 그 기업들 그 주식 중에서 가장 이게 좀 덜 하락했다는 거. 그리고 메타도 이제 90불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사임셀까지 돌았잖아요. 주커버거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렇지만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분명히 그 세상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있고 뭐 기업가들도 뭐 다양하게 보지만 일단
3D 로봇은 만드는 가상세계 네. 그런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네. 가보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이제 애플이 이제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술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뭐 글래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각종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이걸 뭐 AR 기기, VR 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술 수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전에 이제 과거에 닷컴이라든지 뭐 PDF 단말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뭐 갈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초실감 이런 거를 그 메타버스 진짜 추구하는 것만큼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하면서 뭐 신대륙을 발견했는 것처럼 마치 엄청 떠들었는데 그 익스펙테이션을 굉장히 높였는 반면에 그게 따른 기술 수준은 별로라는 거죠. 딱 보면서 뭐 캐릭터 하나 나오고 캐릭터가 마치 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016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뭐 사실 블록체인 얘기 나왔지만은 블록체인이 보여준 게 별로 크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코인이나 이렇게 보여준 거, 이거 NFT 이렇게 보여준 거 말고는 크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부지불식간에 조금씩 발전하고 VR, AR 이거 그전에도 나온 개념이었는데 근데 올해는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뭔가가 있을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이죠.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은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못 따라온 정도. 근데 방금 말씀하신 뭐 코인 얘기도 나오는데 이 메타버스랑 코인은 좀 엉뚱하게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에 블록체인이 꼭 필수적인가? 이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현실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 세계라는 게 있을 때 저희가 아까 기술에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영역이 이제 다양하게 VR, AR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안에 있는 거죠. 아바타 같은 거죠. 아바타도 디지털 트윈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하면은 산업용으로도 쓰였잖아요. 이게 이제 뭐 현실을 가상에다가 현실을 카피해서 페이스트 똑같이 묻히는 거.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페이스트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일로 가져가는 기술은 굉장히 어느 정도는 발달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메타버스 이전의 개념부터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는 또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블록체인을 그러면은 이 현실하고 가상이라는 걸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현실에서도 뭐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 신원 증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교류하는 것이 메타버스인데 그러면 가상 세계에서도 뭔가를 이 블록체인처럼 뭐 위변 저작권도 있고 위변조도 하기 어렵고 뭐 이런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블록체인이 쓸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했었을 때 내가 거기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 뭘 했을 때 이게 진품이야.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뭐 얻는 것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공동으로 뭐 나이키가 만들었는 가상 세계에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런 걸 했었을 때 보상 기재. 그런 보상 기재를 줄 때 이게 NFT라는 걸 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NFT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뭐 이런 블록체인 기반한 토큰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내가 노는 그 공동체,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과 활동하면서 얻게 되는 보상 기재가 이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가상 세계 안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생기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고받는 보상하려면 코인이 있어야 된다, NFT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메타버스랑 AI, 인공지능과도 뭐 연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새 AI GPT? 챗 GPT 되게 뭐 저도 조선일보 기사도 봤고 구글이 지금 되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는 게 나하고 또 다른 나라는 게 사실은
동질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쟤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쟤도 똑같이 움직여.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쟤도 이런 마음을 가져. 네. 그러면은 그것을 발달되려면은 AI 기술이 발달돼야 돼요. 나의 모든 정보가 제 AI한테 들어가 있거든. 나의 아바타 안에 똑같이 들어간다. 예, 예. 그래서 움직이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정도 기술이 어렵다면은 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AI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를 데리고 가야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해주신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많은 뭐 어떤 곳으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네. 가겠다든지, 액티비티 이런 걸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AI라는 것이 결국은 나 자체가 될 수 있는 나의 아바타와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어떤 통로로서 AI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메타버스에도 AI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뭐 나랑 똑같은 아바타도 있고 뭐 하려면 그 많은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거를 움직이는 무슨 뭐 서버 안에서 뭐 이제 그 구현을 할 텐데 그러려면 에너지도 그러니까 전기도 많이 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지금 선진 각국이 지금 친환경 정책을 좀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데이터 소모도 많고 에너지 소모도 많고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메타버스나 NFT 이런 거 보면서 불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 친구는 이제 뭐 코인도 이제 결제 수단 썰라다 또 중단시켰고 네. 또 뭐 도시코인이라는 거 띄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요구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결국은 뭔가 하면 태양광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알리백 그다음에 이제 카본 프리백이라고 해요. CF100이라는 거 있죠. 네. 이런 쪽에 어떤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한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야 메타버스가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야. 왜 그러냐? 비행기도 가지 마. 그냥 여기 멀리서 회의할 수 있잖아. 예, 아바타로 그냥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예. 야, 관광 돈 많이 들어. 예. 이게 발달되면은 예. 여기서 관광 가면 돼. 이게 뭐, 그러니까 그 비행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수반되는 각종 비용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여기서 쥐어줘서 이걸로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뒤에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된 부분인데 예. 이제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향후 미래에서는 그 둘 다가 플러스 요인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요금이 비싸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지만 향후 그런 것들이 어떤 싸진다면은 의미가 있겠죠. 예. 싼 재생에너지 쪽을 사용한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절감.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하면서 에너지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친환경 정책하고 또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 이제 애플 얘기도 했지만 이제 메타도 지금 메타버스 한다 그러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테크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나온 성과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메타가 구현했다는 것도 뭐 잘 2D로 별로 이렇게 3D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뭐 저희가 새로운 게 나왔다 했을 때 네. 엄청난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 너무 하이했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현실은 성과라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닷컴 버블 얘기했었지만 전자상거래가 그때 얘기했을 때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너무 익스펙테이션이 하이했고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이거를 하나하나씩 실현할까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없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디지털 트윈 같은 것도 산업도 말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의학에서도 이런 어떤 가상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현실에서 못하는 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것을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약간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근데 갈 길은 굉장히 멀었다. 이 정도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천천히 지금 가고 있다. 네, 천천히 가고 있다. 우리의 너무 기대가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근데 또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마치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각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닷컴 버블이라는 거 나와서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98%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보면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많이 고전하고 있지만, 근데 이것처럼 닷컴 버블도 결국은 전자상거래 업체였던 아마존이 지금은 그 세계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으로서 성장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확인된 용어는 아니지만 웹 1.0, 웹 2.0. 그러니까 웹 2.0은 플랫폼 기업이고 여기다가 이제 각종 정보가 독점하듯이 해서 빅데이터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끔 추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초개인화된 사람들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의 주권을 다시 갖다 주는 세상. 그래서 이제 웹 3.0이라는 세상이고 그래서 프로슈머로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내가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로서 내가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이코노미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은 뭔가 하면은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이제 이 가야 할 방향이 너무 성급하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기술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팍 터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어떤 지금까지 어떤 웹 2.0에 머물렀던 기업들이 지금 뭐 아크랜드도 네이버가 만들면서 그리고 이제 웹 3.0 시대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또 그런 네이버에서 그런 어떤 메타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실적에서 차지한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면은 웹 3.0 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심이 결국 이렇게 메타버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과거에 이제 컴퓨터 확산, 인터넷 확산 이런 정도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이런 조류가 될까요? 그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투자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팀쿡처럼 현실적인 어프로치가 단기적인 투자에 맞지 않을까. 그럼 팀쿡 같은 경우에는 AR, VR, 그다음에 XR 기기라는 얘기 같은 게 얘기하잖아요. 뭐 요즘 뭐 XR 기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다면은 굉장히 어떤 테마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뭐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여쭤보면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 얼마 전에 뭐 메타버스 테마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투자 붐이 일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확 꺼지면서 사람들이 실망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사실은 이게 제가 그 책을 한번 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안에 샌드박스라는 얘기가 한번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2021년 한 2월 달쯤 냈는데요. 그 전해에 김상균 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2020년 말에 메타버스라는 책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확 떴어요. 그리고 2022년 올해의 단어에서 1등은 못했지만 여전히 메타버스가 2위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아직은 먼 길이고 NFT라는 것도 정의선 회장께서 모든 길은 NFT로 통한다라는 얘기를 2022년 세스에서 말씀했고요. 지금 2023년 세스가 지났잖아요. 작년에는 초에 NFT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2021년 한 해도 NFT가 엄청나게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하고 NFT라는 세계라는 것 자체는 뭐 이게 완전히 불실수는 아닌 거고요. 이거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게 너무 이제 뭐든지 그 기대라는 것이 현실보다 너무 앞설 때 사람들이 실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주가가 닷컴 버블처럼 떠오르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옥석을 가리는
어떤 그런 시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옥석을 가리는 식의 좀 투자 마인드 이런 걸 좀 가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 모시고 메타버스의 미래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 제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 되게 재밌었고요.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익했다면은 정말 저도 감사하고요. 자주 찾아뵙겠습뵙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